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후국 캠퍼스에서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라는 사회탐구 지금 수업하고 있는 강사 강형종이라고 합니다. 일단 마지막이니까 좀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마 제가 제일 끝순서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엊그제였잖아요. 우리 사문생윤에 대해서 사회탐구라는 과목에 대해서 우리 어머님들께서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부족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약간 좀 가독성을 좀 높이고 어머니들 좀 보기 편하게 많은 자료, 많은 정보 준비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얘기 드릴 내용은 우리가 사회문화부터 분석을 해볼 거예요. 사회문화랑 생활과 윤리가 어떻게 나오고 어떤 추세로 계속 나오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측을 해본 다음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약간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사회문화라는 과목 자체가 굉장히 쉬워서 사실은 이번 모의고사가 사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런데 이걸 굳이 막 볼 필요까지 없을 정도로 되게 쉬워가지고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얘기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실시되는 우리 여름방학의 수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까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제 간단한 양력사이고요. 저는 현재 대치 명인학원과 세정학원 같은 경우는 대치 본원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 지금 현재 메가스터디 우리 온라인 강의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온오프라인 강의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주공으로 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사회문화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볼게요. 우리 여기 프린트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네, 그래서 사회문화 육로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머니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컷 자체를 좀 보는 게 유의미할 것 같아요. 여기 컷 보시면 우리 작년에도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웠고요. 그리고 올해도 컷 자체가 48로 형성이 되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항, 우리가 탑 베스트 1, 2가 다 3점짜리였거든요. 근데 48이라는 건 학생들 대체적으로 거의 다 만점을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험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제 생각에는 그리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수업할 때 육모에서 좀 어려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머니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탐론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제가 체감하기도, 제가 현재 뭐 특강 같은 거 열면은 오히려 짧은 특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과생들이 더 많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이과생들이 많이 넘어오고 있고, 이번에 사회탐구랑 그 다음에 과학 관련해서 탐구 선택자 수도 비교했을 때 원래는 뭐 27만, 25만, 26만 해가지고 둘이 비슷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 사회탐구에서 거의 37만에 육박할 정도로 거의 9만 명의 차이가 늘 정도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생각에는 6월에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너무 넘어오지 않도록. 근데 이렇게 시험이 쉬워버리면 문제는 뭐냐면 더 넘어오겠죠. 왜냐면 지금 우리 이과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약간 다른 과목, 우리 사회탐구에서도 뭐 흔히 말하는 지리라든지 다른 과목을 했던 친구들이 엄마 사회문화 쉽대, 약간 거기 넘어갈까? 약간 이런 친구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더욱더 경쟁이 치열해질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이번에 시험도 쉬웠어가지고 학생의 입장에서 엄마 조금만 더 사회문화 하면은 점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늘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기 있는 내용을 잘 체크해 주시면서, 지금 여기도 오답률이 높은 문항을 보시게 되시면 표분석에 대한 문항이 3문항 이렇게 나오게 되죠. 실제로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표가 지금 현재는 3문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답률 탑5 안에도 표 분석이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유의미한 변화냐면, 작년 수능까지도 요즘 트렌드가 개념을 어렵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어머니는 생각해보세요. 일단은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문과생들의 과목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죠? 근데 표라는 게 수학적인 계산이에요. 이 표에 대한 난이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누구한테? 이과한테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표 분석에 대한 난이도를 굉장히 낮췄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수능이라든지 일단 이전에 설명회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은 표보다 개념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는데, 이번에 다시 또 본론으로 좀 돌아갔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표 분석에 대한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기보다는 표 분석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학생들이 문과든 이과든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표라는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되고 확실하게 정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 줄평 얘기 드리자면, 기본적인 도표 문항이 출제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쉬웠어요. 그래서 도표가 어렵거나 만약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면 아직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게,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머님들한테 얘기할 때 되게 잔소리같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시험 어땠어 하면은 아 엄마 이번에 한두 개만 맞았으면 됐는데 뭐 표 푸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몇 번을 못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신호예요. 이게 그 친구가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이번에 난이도 쉬웠고 표를 무조건 맞춰야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약간 그래서 못했어? 근데 이 핑계가 어떤 문제를 발휘하냐면 이 핑계를 7월에서도 똑같이 할 거고요. 9월에서도 똑같이 할 거고요. 엄마 좀 한두 문제 더 맞으면 될 것 같거든? 그렇게 수능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표라는 문항이 어려워 보이겠지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문제가 유사하죠. 근데 이건 제가 약간 적중했다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 게 이게 작년 수능 문제였는데 이번에 제가 지금 현재 개강하고 있는 반 같은 경우는 기출분석반이기 때문에 기출에 대한 내용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 아니면 약간 이게 어려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기출분석이 안 된 거고요. 기출분석이 안 됐다는 건 아직 많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표 문항 같은 경우도 저는 어떻게 풀이를 하냐면 사실 제 수업 자체가 예고나 약간 이렇게 왜냐면 사회탐구기 때문에 예고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예고 학생들 경우에서는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막 선생님 저는 약간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벌였어요. 약간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그 친구들도 꼭 맞을 수 있도록 굉장히 쉽게 풉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표를요 잘 풀어서 막 수학적으로 머리로 막 계산해서 이거는 수학 시간에 가서 해야 되는 거고요. 사회 문제 풀 때는 어떻게 빠르게 접근하느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여기도 뭐 유소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 곱하기 10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문제의 포인트 같은 경우는 여기가 50이네 그럼 50에 따라서 맞춰야지 이게 아니거든요. 문제의 포인트는 뒤에 곱하기 100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모를 유소년 인구를 100이라고 두는 순간 어차피 100, 100 이렇게 지워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 100을 지우면 노년 인구 그냥 바로 50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그냥 어디서 표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뭐 기출 분석을 받든 뭐 인강을 받든 왜냐면 저도 약간 인강할 때는 좀 잘하는 걸 뽐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거 바로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하는데 그렇게 수업하기보다는 우리가 표에 대한 접근법을 확실하게 익혀주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다 100 두는 거구나. 여기가 힌트였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두 번째도 보시게 되시면 우리 두 번째 문항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우리 표를 가져온 게보다는 오답률 3, 그러니까 3위에 해당하는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문제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쉽죠.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사회탐구하면 떠오르는 문항이에요. 그죠? 근데 약간 이 문제가 오답률이 높았다는 건 다시 한 번 더 얘기드리지만 개념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겁니다. 만약에 집에 가셔서 뭐 3번을 틀렸다라고 한다면 근데 일단 학생들 입장에서는 개념을 한번 돌리고 나면 자기가 잘할 것 같은데 실수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할 텐데 이건 실수라기보다는 부족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 어머니들도 다 보이시겠지만 저기 밑줄 쳐놨거든요. 을국의 전통 이복은 갑국의 것으로 대체되었다. 그걸 우리는 동화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문화가 사라지고 새로운 문화가 대체되었을 때.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문화 동화가 나타났다라고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골랐다는 건 그리고 이게 오답률 탑3라는 건 학생들이 아직까지도 개념이 많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표인데요. 이런 표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표를 어떻게 연습하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표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 보시면 지금 여기 가지역과 나지역 이렇게 그러니까 가지역과 나지역에서 두 지역을 비교하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할 수 있어야 되냐면 A지역, B지역, C지역 3개 또는 4개까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3개 또는 4개까지를 해서 막 어려운 거에서 잘한다 약간 이런 느낌보다도 이런 표를 풀어보면서 어떤 원리를 적용하는 거구나. 제가 그래서 여기 밑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평균의 법칙이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균의 법칙이라는 거 뭐냐면 굉장히 쉬워요. 어머님들. 만약에 시소를 탔을 때 어머님들 떠올리시면 약간 우리 뚱뚱한 애들이 앞에 탈까요? 뒤에 탈까요? 하면 앞에 타겠죠. 그러니까 약간 중앙값에 가까이 탄 애들이 무거운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평균이라고 보면은 100분의 몇이고 막 이게 이제 사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수학처럼 논증이나 반증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중앙값에 가까우면 이 사람이 많은 거네 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약간 확실하게 정리를 못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항이 어렵고 잘 못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러한 문제가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문화에 대한 내용은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볼게요. 왜냐하면 생활과 윤리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기 컵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원점수가 45예요. 이는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고요. 사실 저는 이 투스 관련해서도 검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메가스터디도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양쪽에서 받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에 양쪽의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생각보다 문제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45면 제 생각에는 컷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저는 컷이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컷이 높게 형성됐다는 거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왜 높게 형성이 됐을까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생윤 같은 경우는 지금 잘하는 친구들과 못하는 친구들 간의 격차가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뭐 N수라든지 약간 잘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점수를 많이 받는다면 못하는 친구들은 지금 굉장히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생년에 대한 중요성도 어머니들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문은 많이 틀려봤자 3, 4개 틀려요. 근데 3, 4개 틀려도 3, 4등급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생류는 여기 4등급 보시면 27점이거든요. 거의 절반이죠. 근데 학생이 이렇게 20점, 30점 받으면 똑같은 등급을 받았음에도 하기 싫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40점대에 들어가면 아 엄마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데 20몇 점 받으면 아 엄마 약간 생년을 버릴까? 약간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제가 작년에도 생년이 제일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등급것 자체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는 어려운 과목을 공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이번에 못 봤다라고 넘어가기보다는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관련해서도 보면 오답률이 높은 문항 보시면 여기 옆에 사회화윤리, 사회화윤리, 사회화윤리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기존의 출제 경향대로 아마도 사회윤리에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줄 평으로 정리했을 때 작년 수능과 비슷한 기조고 난이도였어요. 출제도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어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냐면 여기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여기 문제 보시면 제가 좀 우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요즘 생활과 윤리의 포인트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학생들이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말을 굉장히 많이 바꿔요. 처음 보는 것처럼. 그래서 어머니들도 여기 보시면 합법적인 민주적 권위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합법적인 민주적 권위로 우리가 만들어진 게 뭘까요? 라고 하면 이게 바로 법이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우리 주권의식을 발휘해서 민주적 권위를 통해 만든 게 법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 하나를 지금 얘기를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번, 3번 같은 경우는 즉 시민불조이 성립하지 않은 사회, 정의로운 체제 안전성 같은 경우는 기출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출로서 이렇게 지워줄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을 딱 지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4번 같은 경우는 기본적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놨는데 이게 접니다. 그래서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제가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침해하는 거 달라 얘들아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이것도 지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인 자유라는 건 우리가 나의 개인의 자유권을 얘기할 수 있는데 침해라는 건 뺏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어떤 어머니께서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노래 안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거 제 자유인데요? 라고 얘기했을 때 노래 부르지 마세요! 라고 해서 제가 강압적으로 뺏으면 안 되지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 부르지 않으시면 안 될까요? 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한하는 건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약간 이런 표현, 침해냐, 제한이냐, 아직도 이걸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4번을 많이 불렀을 거고, 제가 봤을 때도 오답률이 지금 오답 선지가 가장 높았던 게 4번이었거든요. 아직 학생들이 이게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 제가 여기 보세요. 제가 지금 원래는 수업할 때 이거 얘기했지? 우리 이거 봤잖아. 정답 몇 번이야? 1번이지? 이렇게 갔어야 돼. 우리 1번에 대한 내용 했잖아.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설을 안 하고 2번, 3번 지웠을 것 같고 4번도 봤으니까 지웠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즘 문제를 푸는 스킬, 즉 생각과 윤리에 대해서 왜 수업을 들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전이랑 다르게 아는 내용으로 고르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들. 이렇게 지워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확실하게 지우고 나면 1번, 5번이 두 개가 남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합법적인 민주적 권위. 근데 여기 밑에 보면 헌법의 근거에서 헌법이라는 게 합법적인 민주적 권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러면 5번까지 지워서 만약에 1번에 대한 내용이 몰라도 나머지 선지를 지워서 1번으로 갈 수 있게끔 요즘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리 관련해서도 이거 옛날에 내가 했던 내용이잖아. 얘들아 이거 봤지? 라기보다는 얘들아 아닌 것들을 지워보자. 왜냐면 이런 한두 문제에서 꼭 갈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학생들한테 가서도 약간 제 수업을 듣는 동안에 한번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들어봤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중요하대 라고 하면 학생이 거기서 약간 캐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수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도 여기 뭐 독립적인 국가들 간의 분립을 전제로 한다. 말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름방학 강의 교재인데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원전이에요. 그러니까 원전이라는 건 기본적인 그 사람이 쓴 글을 가져왔는데 어머니도 공부하기 딱 싫으시죠? 이렇게 글이 많으면 학생들이 안 읽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가져온, 왜 이렇게 교재를 구성했냐면 이 내용을 하나하나씩 다 읽어보면서 얘들아 국어 비문학점 읽자 아니고요. 이 내용에서 본질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이렇게 화살표를 적어놨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학생들이 원전 내용을 보면서 하나하나 달달 시간도 없고 그렇게 공부 못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독립적 국가들 간의 분립을 전제로 한다는 게 왜냐면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서인데 어머니도 생각해보세요.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라면 위아더 하나로 합쳐. 이게 평화로울까요? 아니죠. 각각의 주체성이 보장된 사회가, 각각의 나라들의 권리가 보장된 사회가 진정한 평화일 건데 이런 식의 표현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처럼 이 긴 글을 보면서 요약을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해서 제가 이렇게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도 약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에 대한 문제 똑같이 나오고 있죠. 약간 기출도 많이 부족했다라는 거.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일단은 우리 방학 때 학생들 입장에서는 개념이 부족한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정규반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보다 어머님들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전에는 우리가 파이널 한마디로 9월 때 막 이때 들어와서 공부해도 됐어요. 근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죠. 3원도 그렇고 생년도 그렇고 계속해서 선택 수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오늘 생각해보세요. 9월, 10월 두 달 만에 했으면 나머지 친구도 다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미 그런 식으로 공부하려고 하시면 높은 등급을 받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어머니들 뒤에 가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국어, 영어, 수학은 지금 이제 9월, 10월 넘어가면 점수가 바뀌기보다는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등급이 최저라든지 막 등급을 올리고 싶다. 뭐 하나 이 학생이 약간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우리 여름방학 기간을 잘 이용해서 사실 지금도 바로 들어온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늦었다. 그래서 빠르게 개념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개념과 더불어서 아까 얘기했던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도표, 그다음에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는 주요 사회와 윤리 같은 어려운 사상가들에 대한 공부학습이 병행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러너사이라고 해서 심화 파트에 대한 학습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요청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이번에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반을 두 가지로 개설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사탐런이라고 흔히 하는 혹은 이번에 4등급 밑에 받은 학생이라면 개념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노베이스 개념 완성반을 다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개념 완성이라고 해서 완전히 기초적으로 쉬운 난이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기출도 어려운 문항 엮어서 우리가 개념 완성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학생이 좀 자만을 하거나 아니면 뭐 진짜 잘할 수도 있겠죠. 3등급 이상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 러너사이라고 해서 심화 완성반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심화 완성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표본서,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원전을 통해서 이 사상가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바가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구별해서 공부가 진행될 거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단순히 문제를 많이 풀어두는 게 아니라 제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이렇게 표의 원리, 아까 제가 시소 얘기했잖아요. 왜 얘가 더 많은지 약간 이런 식으로 표의 원리를 체득한 다음에 문항을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무조건 표를 맞출 수 있도록,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무조건 이제 등급을 받으려면 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표 버리고 개념만 맞을래? 절대 안 돼요. 그러다가 개념도 9월에는 분명히 어렵게 나올 거거든요. 제가 약간 감히 이야기했다면 9월에 저를 설명해 보신다면 개념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에 대한 우리 학습을 무조건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표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왜 그런지에 대한 오답 분석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우리 킬러 사상가라고 해서 아까 본 교재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다 화살표 쳐놨잖아요. 이 내용에서 이 사상가가 얘기하고 싶은 바가 뭔지, 혹은 수능 연계교재에서도 약간 이런 내용들을 왜 강조했는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서 각각의 선지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강의 같은 거 듣다 보면 이거잖아. 제가 이게 제일 안 좋은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왜 틀렸고 이 아닌 선지가 왜 이게 아닌지를 분석하는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서바이벌 모의고사까지 같이 진행을 해서, 사실 이때의 서바이벌 모의고사는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겠다 보다는
학생들이 어려운 파트만 공부하다 보면 또 쉬운 파트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회문화 같은 게 전 개념 돌리면서,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도 전 개념 돌리면서,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 입장에서 조금 부족할지언정 빠르게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이 러너스아이라는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답노트 각자 작성해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완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노베이스라서 우리 이렇게 전 개념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 이 전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가 빈칸이라든지 주요 문항까지 같이 풀어보면서 정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는 단순히 문제풀이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알겠죠? 문제풀이뿐만이 아니라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이 개념이 왜 시험 문제를 잘 나오는지까지 같이 체크를 하기 때문에 약간 학생들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잘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외적으로 뭐 카카오톡, 약간 이걸 제일 강조하고 싶은데 제가 그래도 약간 비교적 좀 젊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랑 약간 소통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가볍게 실시간으로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표 같은 거는 아이패드로 문제까지 해설까지 찍어서 보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랑 소통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 유튜브라든지 인스타라든지 뭐 제가 온라인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우리 1년이라는 우리 남은 1년 이제 거의 끝나가죠. 이제 5개월, 4개월 남짓하게 될 텐데 이 기간 동안 최대한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아마 어머니들께서 지금 혹은 여름방학 때 굉장히 많은 선택이라든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성적을 받기가 어려울 거고요. 그랬을 때 약간 마지막에 가서 우리 빠르게 약간 뭘 얻자라기보다는 학생들 입장에서 좀 힘들어도 버거워도 이번 여름 방학의 기간을 잘 활용해서 우리 9월 때부터 약간 1, 2등급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준비한 설명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